시간의 상승 종목 패턴, 대형 업체들의 문자 사기 패턴, 매일 상승 종목과 이유를 체크하고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7월 13일 시간의 상승 종목 중에 인터파크, 링네트 제외하고 모두 반짝 상승 하락이 나왔고요. 사기 업체들은 태고, 옴니, 바디텍, 누리 문자 보냈겠죠. 얘네는 추천을 하지 않았는데 미리 추천을 했다고 거짓말 하는 겁니다. 저는 옴니 시스템, 인터파크, 키네마스터 기존에 추천했었고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실제로 추천했다는 증거를 다 보여드렸죠. 인터파크는 중장기 추천주였고 반복 추천, 6월에 단기 65%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한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빠져도 더 간다고 했고, 그걸 믿고 홀딩 하셨던 분들은 매각으로 인한 보너스 슈팅을 먹었고요. 여기서 전략 매도 했을 수도 있고, 제가 빠져도 더 간다고 했으니까 홀딩을 했을 수도 있고, 여기서 눌림 매수를 또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중장기 추천주는 최소 50%, 100% 이렇게 크게 노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익권이 125% 안에서 충분히 다 나왔다. 지금은 또 단기적으로 2연상급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보유자 영역이지 신규가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럽죠. 지금은 보유자와 고수의 영역이다. 또 자이언트 스텝, 이것도 중장기로 6월에 추천을 했는데요. 메타버스 관련주죠. 추천 이후에 추세 이탈이 없이 쭉 상승이 나왔다. 이때는 역배열, 이때는 정배열, 요거 복습하시고요. 역시 보유자와 고수의 영역입니다. 신규 접근은 부담스럽다. 옴니 시스템, 이거는 공통으로 추천했던 거고 기대 수익을 20% 줬습니다. 추천하고 이때 시외 상승이 나와서 다음날 반짝이지만 이후에 더 간다. 이후에 더 간다고 한 이유는 기대감이죠. 얘는 블랙아웃, 정전 수혜주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전력을 많이 쓰면 정전이 될 수 있으니까 여름 수혜준 거죠. 작년 7월에도 추천을 했고 올해도 7월에 추천을 해서 똑같이 수익을 냈습니다. 여름 수혜주. 이렇게 이전 영상에서 증거 다 보여드렸고, 제일 크게 수익 내신 분은 540만원 수익 내셨고, 나머지 수익은 카페 가서 보시고요. 이 월봉을 봤을 때 이게 추천 당시의 월봉입니다. 추천을 7월 1일에 했거든요. 이 역배열 저항이 보이죠? 다음 저항까지 가면 초록색깔 3,000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대 수익이 20% 정도 나왔고요. 이거는 역배, 이거는 저항. 역배는 요걸 뜻해요. 이 역배열. 결국 요렇게 초록색깔 20% 닿았죠. 눌림 매수했으면 30%까지 수익 나왔습니다. 또 여름 수혜주 추천주 볼게요. 파세코를 작년 12월부터 3월에도 강조해서 제발 크게 먹어라. 이거는 3년 연속 제가 추천을 했고 역시 또 크게 수익이 나왔죠. 여기서는 무료 추천도 했었고 50% 상승. 여기 또 역배열, 가짜 반등 조심해라, 가짜 반등 조심해라. 역배열 끊으면 해도 된다. 역배열 끊었을 때 또 추천해서 하루 만에 12% 수익 나왔고요. 파세코는 전고점까지 간다고 볼 확률은 낮고, 그래도 가짜 반등 수익 노리고 추천한 겁니다. 여름 수혜주들의 고점은 항상 6월이나 7월이에요. 그러니까 8월까지 가져가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나 예외적으로 체크해야 될 상황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름 폭염의 기간이 길어진다. 그때는 조금 다른 양상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면서 대응을 해야겠고요. 키네마스터는 이렇게 정배열 주다가 급락이 나왔죠. 급락이 나와서 2만원에 눌림 매수 추천 줬습니다. 이거 분할 매수하고 버텼던 분들은
제가 기대 수익을 30%를 제시했고 60%까지 올라갔네요. 60%다 먹지는 못했어도 30% 정도는 먹었을 수 있으니까 이 낙폭과대 추천한 타점도 보시고, 14일 시간의 상승 종목, 사기업체들이 IB김영, 오하임 INT, 아시아경제, CTC바에 문자 보냈겠죠. 얘는 추천한 적 없어요. 문자에 속지 마세요. 자, 상승 이유를 보면 섹터별로 일자리 교육주, 그린 뉴딜이 아니라 한국형 뉴딜 2.0 관련해서 이렇게 IB김영, 아시아경제, 위즈코프, 비상교육, YBM넷, 윌비스, KMH는 아시아경제랑 커플링이고요. 지분관계. YBM넷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교육주들이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강세가 나왔다가 조정으로 쉬어가고 있는데, 또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네요. 다음 매각은 항상 제가 강력한 재료라고 했죠. 매각으로 최근 강세를 보여준 게 인터파크, 한샘. 이 한샘이랑 오하임 INT랑 연관이 있어요. 오하임 INT가 이제 한샘을 매각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혜를 본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추천주였고요. 최근에 크게 급락이 나왔는데 제가 그 급락은 기회다, 빠지면 땡큐다, 이렇게 리딩이 나갔고 40% 반등이 나왔습니다. 기존 추천주였고요. 상승 이유는 오늘의 집 상장 기대감. 오늘의 집 인테리어 좀 하신다는 분들은 필수로 설치해가지고 자주 보시는 어플이죠. 다른 사람들이 집을 어떻게 꾸몄냐, 그리고 거기서 구매도 할 수 있고요. 윤석열도 엮여 있었고, 급등 나오고 당연한 하락 조정이 나오면서 박스 보여주다가 또 급등이 나왔죠. 급등 나오고 또 다시 빠지는데, 이때 요 급락은 기회다. 왜? 오늘의 집 상장 아직 안 했죠. 상장을 안 했는데 빠져. 그럼 상장할 때까지 다시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해서 보유자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지만 신규 입장에서는 기회다, 땡큐다. 보유자는 뭐 기회비용을 살려서 손절하고 밑에서 다시 잡던가 아니면 추매를 하던가 그냥 기다렸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3,000원 초중반이 차트상 최저점 가격이다 이렇게 했고, 3,000원 중반에서 40%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상승 이유는 오늘의 집이 아니라 한샘 매각 관련해서 돌발 보너스가 터진 거죠. 또 역시 단기적으로 40%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쭉 올라간다 생각하기보다는 또 조정이 나온다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이 급락은 기회다. 예시로 들어준 종목이 예스24였고요. 예스24는 두 번에 걸쳐서 지분 매도 관련해서 악재가 떴죠. 이때 그걸로 하락 나왔고, 이때도 하락이 나왔고, 역시 빠졌을 때 기회다. 기대감이 살아있다. 얘 기대감 뭐죠? 카카오뱅크 상장이죠. 근데 카카오뱅크 상장 안 했죠. 상장을 안 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계속 유효하다 했고, 반복해서 여기서 70% 또 빠졌을 때 잡았으면 또 60% 이렇게 수익이 나왔습니다. S24도 중장기 추천주였고, 중장기 추천주는 최소 50%, 100% 노리는 거를 했죠. 역시 목표가 도달 나왔습니다. 이제 곧 카카오뱅크 상장이 8월 5일 하니까 이것도 기대감이 아직 조금은 남아있다. 이전보다는 큰 기대감이 아니지만 이전에 이미 선반영으로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단물이 좀 빠졌다고 보면 되겠죠. 하지만 또 3주 정도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또 어느 정도 약수익은 노릴 수 있다. CTC바이오 적대적 M&A 가능성 부과. 또 합병 관련해서 최근에
급등이 나왔고, 역시 단기 급등이 나왔으니까 초보분들이 건들기에는 위험하다. 코로나, 치석, 진단키트, 신풍제약이 중요하죠. 신풍제약이 최근에 급락이 나왔는데, 이번에 의학 전문가들이 피라맥스의 이상 결과 자체는 성공적이다 분석 의견을 줘서 3.5% 정도 반등이 나왔네요. 신풍제약은 제가 영상 찍어 드렸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댓글에 달아 놓을게요. 시스웍도 추천주였고 큰 상승이 나왔어요. 다음 계약 체결. 계약은 일반적으로 전부 다 거의 다 반짝 상승이라 보면 됩니다. YMC, 인트로메딕, 뷰마시스, 이것도 코로나 관련해서 뷰마시스가 최근에 크게 상승이 나왔었죠. 다음 체제형. 체제형도 우다다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체제형은 제가 6월 초에 이루온 한일 단조 PPI 3개 추천해서 각 140, 100%, 60%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요 종목들 전부 다 요중에 한두 개 빼고 전부 다 반짝 상승 하락한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15일 시초에 대응을 잘 해줘야겠죠. 재료적으로 가장 강한 건 요 매각 쪽이고요. 그리고 정책주 이것도 강하고 길게 보면 좋다. 차트를 봤을 때 왼쪽에 매물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매물이 쌓여 있으면 상승에 제한이 좀 걸릴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본전에 팔려는 개미들의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죠. 오하임도 단기에 매물이 많이 있죠. 아시아경제도 매물 있고, TTC 바이오 같은 경우가 단기 매물은 없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잘 갈 수 있어요. 더 크게 보면 한 2년 전, 3년 전에 매물이 있긴 한데, 한창산업도 역대 신고가 최근에 나왔고 그렇게 매물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위즈코프는 매물이 많이 있고, 비상구역도, 시스웍도 이렇게 단기만 너무 작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보면 과거의 매물까지 보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을 하시고, 이런 거는 박스 전고점 저항이 보이죠. 이렇게 딱 주가가 종가상 요 위로 올라섰을 때 큰 힘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물이 없죠. 지금 매물이 없다, 여기서부터 매물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매물이 없구나,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서면 힘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YMC도 역별 자리, 메가MD도 최근에 매물이 많고, 신풍제약 같은 게 매물이 많이 있죠. 근데 또 특성을 보면 얘는 크게 빠지고 크게 반등 나오고, 크게 빠지고 크게 반등, 크게 빠지고 크게 반등, 크게 빠지고 크게 반등, 이렇게 기대가 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슈팅력을 보여주는가 이것도 보는 게 중요해요. 이건 제가 영상 찍었으니까 거기서 상세 설명 보시고, 인터파크 같은 경우가 최근에 시혜 상승이었는데, 자, 인터파크가 얘는 매각 관련해서 강력한 재료였다. 여기를 뚫고 안착을 했으니까 추가로 더 큰 상승이 나온 거죠. 또 크게 보면 과거에 매물이 있긴 한데 아주 옛날에 매물이기 때문에, 자, 3년 4년 전에 매물밖에 없어요. 매물이 없어요. 없어. 매물이 없어. 심지어 여기서도 매물이 없어. 16년의 매물만 이제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의 매물이기 때문에, 4년 전, 5년 전의 매물이기 때문에, 아주 옛날의 매년, 5년 이상의 매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좀 녹아있죠. 손절을 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추매를 해서 이런 구간에서 팔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매물이 좀 녹아있다 해서
52주 신고가 자리에서 매각 플러스 저항이 좀 적어졌다, 그런 구간에서 강력한 상승이 이어졌다 보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매물이 얼마나 쌓여 있는가, 그리고 상승 이유가 얼마나 강력한가, 그런 걸 따져보면 돼요. 매각 이런 건 강한 거고, 상대적으로 계약 공급 체결 이런 건 약한 겁니다. 물론 시총 대비 계약을 얼마나 따냈는가, 그 계약금이 중요하기도 한데, 보통 아무리 큰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매각만큼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매일 체크하시고 절대 업체들의 문자 사기에 당하지 마세요.